법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모두 모였다. 2017년 제12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2005년부터 법무부 주최로 이뤄진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올해로 벌써 12번째를 맞이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열기를 더해가는 법무부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법과 사법 절차를 올바로 이해하고 법 질서의 소중함을 체험하며 법적 소양을 갖춘 유능하고 정의로운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법무부 대표 법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이 모의재판을 통해 사회에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가 진짜로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은 피고인을 사적으로 알거나 피고인이 정확히 누가 사용하는지 아는 겁니다. 그런 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맞는 사실을 인정한다. 저는 회사에서 증명해야 하는 사실을 의도하고 불구하고 이것을 저희가 오늘 모의재판 경연하고 검사, 변호사, 교수님들한테 많이 조언을 얻고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걸 바탕으로 더 열심히 준비해서 공선에서 발전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국내법 제23조에 따라 공시 승가를 위한 피고인이 시체를 산속에 일하는 행동은 사실이나 마지막으로 하나씩 증인서보다 이렇게 괜히 입장하고 들어오니까 궁금해지나. 작년에 못 받은 최우수상을 올해는 받고 가게 될 수 있어서 기쁘고요. 이것이 저희 친구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인정 넣고 정지 졸업과 평소시간은 제가 기억 두세 차례 휘두르지 않아요. 모의재판을 통하여 서로의 의견 교환과 타협, 배려를 배우며 더 큰 나무로 성장하는 대한민국 청소년들.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성과가 더 감사하고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희미하게나마 옷의 상표와 신발 저 공보서 있으십니다. 저는 없이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범에 관한 형법 제32조에 동평중 화이팅! 남원주 화이팅! 질보중 특별학생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다. 앞으로도 살아라.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열정과 패기가 돋보였던 2017년 제12회 법무부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그들의 열정 가득했던 도전의 시간, 그리고 함께했던 뜨거운 땀방울. 오늘도 목표를 향해, 그리고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의 당당한 발걸음을, 전국 청소년들의 열정의 청춘 불패를 법무부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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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57조 상해죄,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에 의해 기소하는 바입니다. 저는 사실 연인간의 사소한 다툼으로 법정까지 온 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 일거수일투족을 찍어 보내고 밤에도 따라오고 정말 무섭고 힘들었습니다. 밤에 따라가기도 했지만 항상 아침에 여자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하고 500만 원 빌려준 건 싹 입 닫아버리고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받은 상황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행동이었을 생각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전체 4조의 상해를 입게 했죠. 그건 별이가 저를 먼저 쳤고 떼어내려다가 일어난 실수였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과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참작하시어 조금이라도 형량을 낮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검사는 피고인 타인 남취를 특수협박죄 및 살인미수죄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피해자를 떠나보낼 수 없어 한 행동이었을 뿐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밝힙니다. 아니 여친이가 좋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괴롭힐 수 있는지 저로서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것 같지 않은 상해도 몸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죽여버리겠다라는 내용의 문자와 흉기를 들고 협박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남씨의 집착이 너무 심해서 제가 그걸 참지 못하고 임남씨에게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 너무 화가 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제254조 살인미수죄, 제284조 특수협박죄에 의거 징역 2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믿었던 이에게 배신을 당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점 정상 참작하여 주길 바랍니다. 그녀가 없는 세상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두려워서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고 있는 이 일을 그녀가 알아주고 그녀가 제게 다시 돌아와 주길 바랬을 뿐입니다. 네이버에서 온 이메일을 보고 집 근처고 비용도 싸길래 대강안가에 가게 됐습니다. 렌즈 삽입술을 받고 백내장이 생겼으니 렌즈 삽입술 때문이겠죠. 렌즈 삽입술 사전 검진 과정에서 UBM 검사 및 각막 내피 세포 검사 외에 각막 CT 검사, 망막 CT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고 저는 대강병원의 명예를 걸고 결국 저의 업무를 해태하거나 과실을 범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수술은 부작용이 있으니 렌즈 삽입술에도 부작용이 있다.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라는 식의 설명을 들었어요. 대강안과에서는 피해자 안보영에게 수술 후 관리에 대하여 우편으로 고지한 바 있으며 수술은 피해자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본인의 업무상 과실 및 설명 의무 태만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에도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진료하였음을 알아주시기 합니다. 엄중한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위반 사건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해자가 부친의 상속 재산을 혼자 독차지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에 항의했던 것은 사실이죠. 피고인의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를 사용하여 문서를 위조하였고 피고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피고인의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를 제가 어떻게 사용증을 작성한다기에 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형님께 드렸습니다. 때린 것은 맞는데 누가 자기 마누라가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남편이 어디 있어요? 정당방위로 때린 거니까 정당방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피해자와 그의 처로부터 뺨을 맞는 바람에 형님한테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제가 술에 취한 채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입니다. 피고인이 했던 행위는 자칫 잘못했으면 피해자가 영영 일어나지 못할 수 있었을 법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에 비추어 엄격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와 관련된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피해자의 과거 사진을 악의적으로 편집하고 유포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년 동안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가했습니다. 송이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SNS로 악성 유머와 사진을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늦게 들어온 송이가 먼저 데뷔하는 모습을 보니 괜히 믿고 질투가 났던 것 같아요. 피고인이 저지른 행동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잘못된 행동은 맞아요. 미래미는 제가 연습생 생활을 그만둘까 고민할 때도 저를 위로하고 곁에 있어준 착한 친구예요. 그렇다면 증인은 확실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믿는 것을 보았습니까? 처음엔 긴가민가 했지만 갈수록 안미름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송이가 제 손에 뿌리채가 난간에 너무 떨어지게 된 거예요. 전 절대 송이를 밀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피고인 안미름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피고인 반성주에게는 징역 1년을 각 선고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질투가 나서 그렇게라도 하면 데뷔도 못한 우리가 송이보다 잘 나갈 줄 알았단 말이에요. 피해자 의뢰 50인 32호실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강제추행을 시도했습니다. 갑이 나체로 의를 뒤에서 막경하느라 하고 있었다니까요.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기숙사 32호실에서 피해자 의를 강제추행하려 한 적이 있죠. 아니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사과를 하러 갔을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나이 때 기숙사 생활하는 또래 아이들을 봐서는 진짜 흔한 일이거든요. 그냥 그때는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기도 했고 김숙사 선생님의 강압이 들어갔었습니다. 강압? 내가 언제 있나? 어허, 정숙하십시오 증인. 피고인은 사건 발생 전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의지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행동이 강제추행을 시도한 것이라는 인식도 없었고 고의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에게 형법 제298조를 적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고등부 형사부문 두 번째 팀입니다. 두 번째 경연 발표를 맡은 창평고등학교 코트의 지배자팀을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자, 단상 앞쪽으로 이동하셔서 인사하시고 구호 준비하시는 거 외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얏, 정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라남도 담양군에서 올라온 창평고등학교 코트 지배자 팀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교내에서 흔히 장난처럼 이뤄질 수 있는 동성간 추행 사건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시험 관계상 다뤄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쁘게 봐주십시오. 자, 고 시작. 선의 자연환경 최고의 학생들 그곳은 어디? 호남 최고 명문사 청평고등학교 화이팅!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연의 소리와 함께 저희 경연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의재판 경연대 청평고등학교 코트의 지배자 지도교사 조성윤입니다. 저희 팀은 단순 장난이냐 성추행이냐를 주제로 학교 내 동성 간의 성추행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갑은 창피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장난기가 많고 사교성이 좋아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는 학생입니다. 피해자 을은 각각 같은 반으로 평소 서로 장난도 잘 주고받는 친한 친구 사이이며 성적은 갑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고 성적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학생입니다. 사건 당일 2017년 9월 2일 21시경 심화 수업을 마친 후 갑과 을은 함께 기숙사로 이동했습니다. 갑은 바로 샤워를 하러 샤워실로 갔고 을은 우통을 벗고 가벼운 세면 정도를 하기 위해 따라갔습니다. 샤워 도중 갑이 을의 신체에 물을 튀겨 을은 기분이 상했고 을은 매우 화가 나서 갑에게 소리를 지르며 세면 도중에 나와 본인의 호실로 갔습니다. 갑은 을에게 사과를 하려고 나체로 을을 따라 호실로 갔습니다. 을은 감정이 상해 침대에 돌아 누워 있었고 갑은 을에게 가까이 다가가 사과를 하기 위해 을 옆에 따라 눕고 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을은 자신 옆에 있는 갑을 보고 크게 비명을 지릅니다. 주변에 있던 내가봄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사감스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감스님은 단순한 친구 간의 다툼으로 여기고 본인 주도로 사과를 지킵니다. 이후 갑을 모두 별탈 없이 지냈으나 며칠 후 있었던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성적이 많이 떨어진 을은 감정이 몹시 상해 있었고 이때 갑이 을에게 성적 하락에 대해 비꼬는 경향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이를 예민하게 받아들인 을은 며칠 전에 있었던 기숙사 일로 갑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합니다. 저희 재판의 쟁점은 4가지입니다. 을에 대한 갑의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을의 정신적 피해의 원인은 무엇인가, 갑과 을의 화해의 진정성 여부, 사건 이후 갑과 을의 7일간의 행적 이상 4가지입니다. 저희 팀은 우리 주변에서 장난처럼 쉽게 발생하는 친구들 간의 추행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길 바라며 본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저희 경연을 관람하시며 저희 팀이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해 주신다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 모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방청석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대전화를 꺼주시고 재판 중에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부가 입장합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모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모의법원 사건 번호 2017 고합 2005 창피고등학교 추행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재판장인 정스티스 판사입니다. 검찰 측 어느 분 나오셨습니까? 검사 정의화 구현 출석했습니다. 변호인 출석하셨나요? 변호사 로거스와 김현장 출석했습니다. 사건의 심리에 앞서 피고인의 권리를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이 재판 진행 중에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하는 진술은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인적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갑, 2000년 7월 5일생입니다. 전남도 담양군 창평면 창피해고등학교 기숙사 2호관 25호에 살고 있고 창피해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피고인 자신에 대한 공소장을 받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측 기소유지 진술해 주십시오. 피고인에 대한 기소유지를 진술하겠습니다. 피고인 갑은 창피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사건 당일 2017년 9월 2일 오후 9시경 심화 수업을 마친 후에 창피학습 2호관 남자 기숙사로 입장을 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샤워를 하던 도중 피해자 을을 나체 상태로 피해자의 호실까지 따라 들어가 강제추행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입었고 이에 본 검사는 피고인 갑을 피해자 을에 대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6항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피고인 기소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제가 을에게 평소 심한 장난을 친 건 사실이지만 을과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소꿉친구이고 또 결코 을을 추행하려 하진 않았습니다. 변호인 의견 있으십니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행동들은 오랫동안 친밀하게 지내온 소꿉친구로서 평소 일반적인 동성 친구들 간에도 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일 뿐 결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려 하진 않았습니다. 피고인 갑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오랫동안 알았다는 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 측 증거 신청해 주십시오.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피의자 신문조서, 기숙사 내 폐쇄율 영상, 정신과 의료 소견서를 증거물로 제출하겠습니다. 검찰 측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인 증거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피해자의 정신과 의사 소견서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검찰 측, 변호인 측의 증거 의견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피해자 을의 정신과 소견서를 작성한 정신과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에 추행의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 을 그리고 목격자 내가봄을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채택하겠습니다. 증인들이 모두 본 법정에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럼 피고인과 변호인도 주장에 관한 입증 계획을 밝히시고 증거를 신청하십시오.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와 피고인의 학교 주변에 있는 PC방 기록을 증거물로 제출합니다. 검사님 모두 받아보셨습니까? 네. 증거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모두 동의합니다. 변호인 증거 제출하십시오. 재판장님, 피고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창피고등학교 사감 선생님으로 재직 중이신 김숙사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검찰 측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채택하겠습니다. 변호인 증인이 지금 본 법정에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검찰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들을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을 씨, 내가봄 씨, 정신과 씨, 김숙사 씨 증인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은 신분증이나 학생증을 제출해 주십시오. 증인 신문에 앞서서 인정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을 씨 인적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 이름은 을이고 2000년 9월 23일생입니다. 거주지는 전라남도 남양군 창평면 창피해고등학교 기숙사 30호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음 내가봄 씨. 네, 이름은 내가봄 창피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에요. 전라남도 담양군 창피고등학교 기숙사 2호관 31호실에 살고 있어요. 다음 정신과 씨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정신과고 다한병원 정신과사입니다. 1979년 4월 20일생입니다. 주소는 전라남도 담양군 백산에 살고 있습니다. 다음 김숙사 씨 말씀해 주십시오. 창피고등학교 창피학부 사감 선생님입니다. 1975년 6월 17일생이고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로 352번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으로 인하여 증인 본인이나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개별적인 질문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서하신 후에 거짓말하시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되십니다. 증인들 모두 증언을 거부하실 사유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김숙사 선생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증인들 모두 오른손 올려주시고 김숙사 선생님께서 선서문 읽어주십시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버툼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정신과. 먼저 검찰 측 신청 증인인 정신과 씨부터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봄 씨와 을 씨, 김숙사 씨는 법정 밖에서 대기해 주십시오. 검사 측 증인 신문하세요. 증인. 네. 피해자 을과 상담하신 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며칠 전 학교 생활이 힘들다면서 저에게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담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입은 정신적 충격에 의한 것입니까? 선장님,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검사 측 주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증인, 네. 피해자의 상담 내용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에 의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담해 보니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상태였습니다. 재판장님, 피해자의 의료 소견서를 증거물로 제출하겠습니다. 증인, 소견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소견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부터 주장합니다만 외상후 격분장애 앓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약도 처방을 했고요. 외상후 격분장애요?
외상후 격분 장애는 어떤 질병입니까? 외상후 격분 장애, Post Traumatic Environment Disorder, PTD란 간단히 말해서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 이후에 부당함, 모멸감, 좌절감, 무력감 등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빈번히 나타나는 부정응 반응의 한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그 외상후 격분 장애의 원인이 되는 정신적 고통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겪은 사건으로 인한 것이겠네요. 반장님, 검사는 증인의 대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사 측 계속해 주십시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증인, 외상후 격분 장애의 원인이 되는 정신적 고통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입은 것입니까? 물론 그것 또한 원인이 될 수 있으나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변호인 측 반대 질문하십시오. 증인, 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원인이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사건으로 인한 것이라고 확정지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정신적 고통의 원인을 이번 사건에 찾아볼 수 있겠으나 교우관계나 학업 성적 하락과 같은 다른 요인들도 충분히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깊게 진료해보니 피해자는 본 사건 이전부터 깊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학업 문제와 교우관계 등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피해자는 그닥 원만한 학교 생활을 보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적이 하락한 가장 최근의 시험은 언제였습니까? 피해자의 면담 결과 물론 그 이전부터 성적이 하락세를 탔지만 약 열흘 전에 있었던 9월 정훈연 연합학력평가에서 가장 크게 충격을 받은 것으로 합니다. 그 시험에서 성적이 가장 많이 하락했고 또 주변의 반응 또한 좋지 않아서 피해자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은 것 같습니다. 1호 비추어 봤을 때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외상후 격분 장애를 비롯한 피해자 측에서 겪고 있는 스트레스 등은 단순 피고인이 현재 받고 있는 혐의 내용뿐 아니라 지속적인 성적 문제, 교우 관계 등이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더 질문할 사항 있습니까? 예. 증인. 네. 학교 성적 하락에 관해서도 상담을 하셨다고요? 네,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인이 보기엔 피해자의 학교 성적 하락의 원인은 아무래도 본 사건으로 인한 피고인의 영향이 가장 크죠? 아무래도 사건이 있은 직후 얼마 있지 않아 시험을 치렀으니 그 사건이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의 성적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해왔고 또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교우관계나 학업 성적 하락과 같은 다른 요인들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피해자와 처음으로 상담하신 날짜가 언제인가요? 9월 10일경입니다. 그럼 사건 발생일이 9월 1일이고 상담일은 9월 10일인데 증인이 보기엔 왜 피해자가 곧바로 상담을 신청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대개 이런 사건의 피해자들은 피해 발생 이후 두려움과 같은 여러 요인들로 상담을 뒤늦게 신청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증인 정신과 씨에 대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가범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내가범 씨는 증인석에 앉아주십시오. 검찰 측 증인 신문하세요. 증인, 사건을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봤어요. 제가 두 눈 똑똑히 봤다고요. 피고인 갑이 피해자를 확실히 추행하려고 하였습니까? 이걸 추행이라고 봐야 되나? 사실 제가 법이나 이런 걸 잘 모르는데 또 기억도 잘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아무튼 제가 본 그대로 다 말씀드릴게요. 사건이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었죠? 그러니까 제가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을이 저를 밀치고 빠르게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갑이 뒤따라갔죠. 그랬더니 이번에 호실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가봤더니 글쎄 갑이 옷을 다 벗고 막 을을 껴안으려고 했다니까요. 본 증인의 증언을 뒷받침해줄 사건 당시 기숙사 내 폐쇄로 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면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호실로 화를 내며 들어간 뒤 피고인이 나체의 상태로 뒤따라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려 뒤따라 들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변호인 측 반대 신문하십시오. 예. 증인,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어떠하였습니까? 갑이 맨날 을을 건드렸어요. 을은 좀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좋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러면서도 둘이 맨날 붙어 있었어요.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열흘 후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사건 당사자들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사실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갑이랑 을이 같이 말도 하고 같이 축구도 같이 하고 사실 이 사건이 친구들 사이에서나 학교에서는 이렇게 크게 번지지도 않았고 또 본 사람도 저밖에 없거든요. 피해자와 피고인의 학교 주변에 있는 PC방 기록을 증거물로 제출합니다.
위 기록을 보시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사건 발생 4일 후 PC방에서 나란히 앉아 같이 게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반대 신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내가범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숙사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김숙사 씨는 증인석에 앉아 주십시오. 변호인 측 증인 신문하세요. 증인, 사건 발생 당시 뭘 하고 계셨습니까? 사건 발생 당시 저는 아이들을 불러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변호사님, 진짜 저희들 그런 애들 아니거든요. 증인, 예? 신문 제발 핵심 좀- 내용에서 어긋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변호인 계속하십시오.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앞서 검사 측에서 제시했던 기숙사 내 폐쇄로 영상의 추가분을 증거물로 제출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이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증거물은 증거물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이 폐쇄로 영상은 증인의 발언을 입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인 계속해 주십시오. 그럼 계속해서 증인이 이 폐쇄로 영상의 관리자가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 영상에는 조작이 가미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하죠? 당연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증인이 도착한 뒤 둘을 데리고 기숙사 내 휴게실로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증인, 휴게실에 무슨 목적으로 둘을 데리고 가셨습니까? 싸운 뒤에는 당연히 화해를 먼저 시켜야죠. 저는 기숙사 내에 있는 휴게실로 갑과 읍을 불러 서로 화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당사자들이 더 이상 그 사건으로 인한 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하는 내용에 합의를 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뭐 그런 셈이죠. 그렇다면 합의 후 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뭐 애들 관계가 다 그렇죠. 싸우고 화해하고 또 잘 지내고 비가 온 뒤 땅이 굳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합의 후 둘이 별 이상 없이 친하게 지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저희들이 진짜 착하고 또 제가 교육을 엄청 잘 시키거든요. 이상입니다. 다음 검사 측 반대 신문하십시오. 증인, 사건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거 제대로 한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냥 합의한 척만 한 건 아니고요? 당연히 아니죠. 그럼 대체 왜 피해자가 신고를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재판장님, 검사는 지금 증인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증인은 사건 당사자들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기숙사 내 사감 선생님으로서 사건 당사자들 간 합의 여부를 확실히 알기 위해 증인의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사 계속해 주십시오.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사건 당사자들이 제대로 합의를 했다면 대체 왜 피해자가 신고를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저도 의뢰기 직접 이유를 듣고 싶어요. 그렇다면 혹시 그 합의를 증명해 줄 만한 문서화된 자료가 따로 존재합니까? 아니면 그냥 구두로만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 사실 이렇게 큰일로 번질 줄도 몰랐고 무슨 이런 일 가지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런답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나이 때 기숙사 생활하는 또래 아이들 간에서는 진짜 흔한 일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김숙사 선생님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해자 을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을 씨는 증인석에 앉아 주십시오. 검사 측 증인 신문하세요. 증인,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서 갑을 보고 있는 것도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럼 증인, 피고인의 추행 행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적도 있었습니까? 네, 그 사건 이후로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정신과 의사와 상담한 적도 있었습니까? 네, 그 사건의 충격이 너무 커서 저 혼자로는 치료할 수가 없어서 의사와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사건 당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왜 납득할 수 없는 거죠? 그땐 그냥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기도 했고 김숙사 선생님의 강압이 들어갔었습니다. 어허, 증인 정숙하세요. 그런 식으로 소란을 피우시면 법정 모독으로 처벌받으십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강압이요? 어떤 식으로 들어갔다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 선생님께서 저희를 무작정 마주 앉혀놓으시고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빨리 합의를 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하십시오. 예, 재판장님. 증인은 사건 발생 약 열흘 후 신고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너무 수치스러워서 차마 신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치스러운 것과 신고를 하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죠?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럼 사건 당시 합의는 왜 하신 겁니까? 방금 말했다시피 그냥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럼 본인은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거네요? 당연합니다. 그러면 그 열흘간의 피고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그건 잠깐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PC방 기록은요? 그건 제가 친구에게 제 PC방 아이디를 빌려줬는데 그 아이디를 친구가 쓴 것입니다. 그럼 그 시간에 본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날이 귀가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입증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날 가족들이 다 일이 있어서 집에는 저 혼자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증인께서 받으신 정신적 고통은 전적으로 피고인 때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사건의 충격 때문에 외상 후 격분장애가 생겨서 의사에게 약도 처방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학교 성적 하락과 교우 관계 등으로 인한 요인은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정말입니까? 정신과 진단서 이렇게 써 있는데 잡아 떼실 겁니까? 없다니까요. 재판장님, 변호인은 지금 피해자를 협박과 압박으로 답변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죄송합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증인, 정말로 본인의 정신과 진단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부분도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더 신문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피해자 을 씨에 대한 신문과 증인 전체에 대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증인석에 앉아주십시오. 검찰 측 시작하십시오. 피고인은 2017년 9월 2일 21시경 창피고등학교 창피학습 2호가 남자 기숙사에서 샤워실에서 세신을 마친 후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는 사실이 있죠? 아니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사과를 하러 갔을 뿐입니다. 피고인은 사과를 알몸으로 하십니까? 그건 제가 샤워 중 을에게 물을 조금 튀긴 것 같았는데 을 화를 너무 내면서 호실로 가길래 미처 옷 입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옷을 입지 않고 피해자 옆에 가까이 다가가면 피해자가 놀랄 수 있겠다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으신 겁니까? 예, 그때는 너무 화를 내길래 놀라서 사과를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과는 하셨겠네요? 아니,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사과를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피고인은 사과를 하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사실이 있죠? 아니요,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신문하십시오. 예, 피고인은 확실히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 합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합의를 할 때 사감 선생님의 강압이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제 생각에는 전혀 들어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까? 네, 같이 축구도 하고 평소랑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4일 후 피해자와 PC방에서 함께 게임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즐겁게 했었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에게 나체로 다가간 것은 그저 사과를 하기 위함이었죠? 네, 그렇죠. 이상입니다. 검사 측 추가 신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피고인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검사 측에서는 최종 의견을 진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의 피고인은 당시 강제추행을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체의 상태로 다가간 피고인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의지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다가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옷을 입고 갈 수 있었음에도 나체의 상태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범행 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하며 너무 놀라 경황이 없어 나체의 상태로 사과하러 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변명입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직후 합의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증명해 줄 만한 문서화된 자료도 남아있지 않으며 피해자는 김숙사 선생님의 강압이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자신은 그 내용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내 폐쇄로 영상, 증인 내가 본 피해자 을의 증언, 사건 당시와 직후, 그리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을 적용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최종 의견 진술하십시오.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 추행 제6항에 의해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형법 제13조 범위에서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행동이 강제 추행을 시도한 것이라는 인식도 없었고 고의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나체로 피해자에게 다가왔던 것은 놀란 피해자에게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기 위해 했던 것이기에 강제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미 합의를 한 사실이 있고 증인 내가봄과 피고인의 증언에 따른 일주일간 둘의 관계를 보아 피해자의 주장은 다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특히 사건 나흘 후 피고인과 PC방에 가지 않고 집에 갔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입증해줄 마땅한 자료가 없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에도 전부터 겪어왔던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있었기에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의 원인을 단순히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짓기 힘들고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법리적인 사실을 따져보았을 때 본 법정에선 피고인이 유죄라고 증명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앞서 밝혀드린 것들을 고려하셔서 현명하신 재판장님께서는 부디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십시오. 비록 추행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쾌하게 여겨지는 행동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친한 친구라고 행동을 다소 편하게 하였던 것을 의리 이렇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의리 아닌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 많이 돌아보게 되었고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을에 대한 우정은 편치 않았으며 이 자리를 빌어서 을에게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모의법원 2017고합 2000 피고인 갑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변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휴식 후 오후 6시에 이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정합니다. 잠시 후 판결이 있겠습니다. 모두 정숙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모의법원 사건 번호 2017고합 2000 창피고등학교 추행 사건 피고인 갑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직원들의 휴게실 설치 및 식사 시간 제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피고 현 대표에게 개인정보 무단 연락,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불확실한 정보를 통해 방송을 기획하고 이를 내보내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고 측에 대한 부정적 심리를 가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지금 피고 소송 대리인은 증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저기 시간표에 있는 4-5시간은 진짜 어김도 없는 시간이라고요. 하지만 장례회 씨와 오솔 씨 모두 이 시간표에 대해 제한받을 당시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권리는 우리의 법과 사법부에서 보호해야 할 가장 큰 가치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먼저 판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고교 시절 한창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두 친구 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혈기왕성한 학창 시절 이러한 낯뜨겁고 문란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선 검사 측이 주장한 강제추행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고의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피고인이 사건 당일 당시에 피해자 침대에서 피해자와 상당 부분 가까운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변호인 측과 검사 측이 제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이 강제추행 행위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검사 측이 제시한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와 증인 정신과의 증언을 토대로 봤을 때 피해자가 주장한 대로 추행에 의해서만 심리적인 충격과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힘들며 피해자의 증언에는 일관성이 부족하여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인 측이 제시한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합의는 사감 선생님의 강압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해당 합의 내용을 수용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것을 증명해 줄 만한 문서화된 자료도 없는 관계로 법률적인 의무와 효력이 발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감 선생님 주도의 합의 이후 약 일주일간의 피고인과 피해자 양인 간의 행적과 관계를 증명하는 증인들의 증언 및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토대로 봤을 때 충분히 관계가 호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법리 사실에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주문. 피고인 갑은 무죄. 이에 불복할 시 본 법원으로 일주일 이내에 항소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팀 저희 창평구의 발표를 모두 마치고요.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부탁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질문 한 가지씩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검찰 측에 먼저 하나 질문드릴 게 있어요. 네. 지금 피해자가 외상 후 격분 장애라고 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 상해를 입었다는, 그러니까 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도 지금 기소를 한 거죠?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소를 만약에 피해를 입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한다면 아마 상해를 입혔다는 그런 죄가 추가로 적용돼서 형량이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장님께 하나만 여쭈겠습니다. 예. 합의 여부에 대해서 계속 지금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루셨는데, 예. 그 이유가 뭐죠? 그래도 피의자 피고인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이게 그 관계 개선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게 무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 합의 관계가 실제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많이 다뤘습니다. 혹시 진실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친고죄를 다루신 건가요? 친고죄가 뭔지 아세요? 친고죄요? 그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이게 그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이거는 친고죄로 다루신 거예요? 아니면 친고죄 아닌 걸로 다루신 거예요? 친고죄로 다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지금 강제추행죄 친고죄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친고죄였다고 하면 지금 합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되겠지만,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합의 여부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게 좀 아쉬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재판부에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의사가 아닌 다른 증인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예. 어떤 차이가 있죠? 의사는 아무래도 전문직 종사자이기 때문에 일반 증인들의 증언보다는 훨씬 더 전문성이나 그런 부분을 더 강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언 거부권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증언 거부권이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의사는 영업상 비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증언 거부권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에게 증언 거부권을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으면 그 의사 증언은 사실상 의사가 와서 거짓말을 하건 뭘 하건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의사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고지를 해줘야 되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검찰 측이 아쉬웠던 부분은 이 성범죄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자 진술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해서 그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그 다음에 사건 당시, 그 다음에 사건 후의 상황에 대해서 피해자의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을 끄집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이 조금 되지 않았던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가장 인정할 수 있는 건 피해자 진술밖에 없잖아요. 불리한 게 너무 많은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웠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너무 짜임새 있고, 그리고 증언에 있어서도 유도신문이라든지 또는 의견과 사실을 구분한다든지 하는 거는 정말 고등학생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잘 하신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잘 봤습니다. 검사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꼭 집어서 질문을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변호인들에게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무죄를 받아내서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피고인이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자금 여력이 많은가 봐요. 김앤장하고 로고스를 다 선임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 말씀 여쭈고 싶은, 변호인이 이제 검찰 측에서 이렇게 낸 증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좀 다투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제가 보니까 CCTV 영상,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좀 흔들리더라고요. CCTV 영상이. 저거는 그게 아니고 들고 찍은 거 아닌가, 혹시 뭐 지진이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흔들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 증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면밀히 좀 분석해서 다투가 하는 그런 것도 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요소도 많이 있었고 잘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하나 이제 변호인이나 우리 재판장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변호인도 이제 계속 주장하는 게 성추행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재판장도 성추행의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논거인 것 같아요. 이제 무죄 판결이 나온 그 부분이. 근데 이제 우리 그 강제추행이나 추행죄에서 그 성추행의 목적이 있어야지 성립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형사 재판에서는 이제 범죄 성립 요소에 이제 그 할 의도가 있어야 이게 그 죄를 내릴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형사 재판은 그래도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이런 대원칙을 기본으로 전제하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구성하였습니다.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성추행의 목적이나 의도는 우리 이제 판례가 그걸 요건으로 안 보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것은 없더라도 그 뭐 껴안거나 뭐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이제 수치심을 느꼈느냐 안 느꼈느냐 이제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데 내용 중에 보면 뭐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무죄 판결의 근거나 이런 거를 좀 더 세밀하게 좀 다듬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점점 더 이제 판례들이 예전에는 수행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그러니까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흔히 장난으로 하던 행동들이 계속 이제 피해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유죄로 나는 경우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소한 장난.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사실 저희의 주제 선정 과정부터 이게 이걸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유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남자가 이제 기숙사가 재학생 중 98%가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 친하고 또 이제 다른 학교보다는 좀 더 우정이 깊다고 좀 자부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만큼 이런 장난들이 사소한 장난들이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친해서 그냥 우리 우정이 깊으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구성한 모의 재판을 학교에서도 보여주고 또 그렇게 해서 이런 장난이 각각 사소한 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큰 수치심으로 다가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약간 심어주고자 약간 과장된 부분도 있고 부풀린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뭐 의도는 충분히 알았고 이제 좋은 소재라는 건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이게 법리적으로 이게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을 내가 이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왜 이거를 했느냐 그 동기를 물은 거는 아니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점점 더 이제 좀 엄격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이제 피해자 가해자 뭐 그냥 예전에는 사소하게 뭐 어깨 주무르는 행위까지도 다 강제추행으로 좀 가기 때문에 좀 더 그 부분을 좀 세밀하게 좀 따져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뭐 잘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두 번째 팀 저희 창평구의 발표부도 마치도록 하고요. 네,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할까요? 잘못한 거 없으니까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잘못한 거는 없어요. 그냥 필요한 조언을 드리는 함께 해주셨던 시간이기 때문에 뭐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거니까.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동영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